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이제 추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쌀쌀하지만 이제는 완연한 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 또 낮에는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어떨 때는 또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도 발생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양성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거의 이제 2주가 지나가는데도 아직까지도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또 이 시간에는 제 5장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 상담 지도는 청소년 여기는 이제 그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이게 상담 지도가 아니라 이제 5장에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 지도입니다. 자,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이해부터 이제는 그다음에 지도의 실제, 과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 여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청소년 자원봉사란 뭐냐 이거죠. 청소년 자원봉사란. 자, 청소년 자신의 정신적이고 육체적 자원을 활용해서 여기는 자발적 의도로 타인이라든지 어떤 사회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보람과 흥미를 느끼고 그다음에 자신이 어떤 가진 재능이라든지 소질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살아갈 이 공동체적 삶의 영역을 두루 체험하면서 이제는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고 이 배움을 통해서 이 배움을 실천해 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년 수련 활동의 한 영역을 이제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자,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는 청소년이고 그다음에 활동 거리, 그다음에 활동 터전,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안내하고 지도하고 조종하는 이러한 자원봉사 지도자고 그리고 이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체계적인 조직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런 성인 자원봉사와 이제 이런 성인 자원봉사와 이 청소년 자원봉사의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이 성인들의 자원봉사 활동과 여러 면에서 비슷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하는 이 봉사 활동은 완전히 자발적인 이 봉사 활동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여기는 지도 안내되고 그다음에 조정되고 평가되는 이러한 활동의 측면이라고 우리가 성인의 어떤 자원봉사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안내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사실 나이 먹어서도 이 어른이 돼서도 사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이런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 어른이 돼서라도 또 성인이 돼서라도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청소년의 봉사 활동은 그 활동이 가져온 어떤 결과 자체보다는 활동의 과정에서 청소년 스스로 배우게 되는 어떤 이게 교육적 결과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봉사를 하다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봉사를 하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갔지만 끝나고 나면은 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봉사를 받고 내가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삶의 가치, 의미를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도 처음에 이제 회춘과 생기고 그 이제
녹양동 쪽에 그 장애인 그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센터에 가서 어른들 이렇게 모시고 이제 목욕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목욕하는 행사들이 인제 우리가 한 달에 한 2번씩 정도 이렇게 해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봉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인제 학생들이 쭈삣쭈삣하고 뭐 이렇게 어떤 나서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1 번, 2번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인제 어떤 면에서는 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모님, 또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또 어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또 이런 의미도 깨닫게 되고, 또 한 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더니만 본큰 내가 어떤 면에서는 큰 의미를 느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봉사활동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이 봉사학습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봉사학습입니다. 봉사학습.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 목적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때 이것은 더욱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청소년들은 이런 교육적 측면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보면, 아직까지도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기에 이땐 성인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교육적 측면에서 이 봉사학습, 학습 개념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어떤 필요성에서 이제 개인적 필요성입니다. 조금 좀 여기 났네요. 자, 개인적 필요성에서 첫 번째는 인간 존중 정신과 태도 형성입니다. 자, 봉사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인격 형성과 그다음에 자기 존재의 의미, 그리고 자기의 어떤 존중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존엄성, 어떤 존중성, 존엄성과 어떤 가치, 이게 어떤 인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사회성 개발입니다. 자,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이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과 뭐 합니까? 여기는 협력하게 되죠. 협력하게 되고, 이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인간관계를 함으로써 여기에서는 협력을 통하고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뭘 길러요? 사회성을 기른다는 거죠. 사회성.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회성을 기르면서 여기는 자아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신감과 지도력 형성입니다. 자, 봉사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뭘 갖게 합니까? 여기는 자신감, 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잠재적 지도력, 이 잠재적인 어떤 지도력, 이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어떤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성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공동체 의식 함량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을 함량한다. 공동체 의식. 그래서 여기는 함께 도와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형성된다. 그래서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뭐가 여기에서는 나타나냐면 자발성이 나타나는 거죠. 자발성. 그죠? 자발성. 그다음에 협동 정신. 협동 정신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자발성과 협동 정신, 책임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 이런 것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런 형성돼 간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보람 있는 여가 생활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 봉사 활동을 하면서 뭘 찾습니까? 그 의미, 가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요즘에는 청소년들 교육적인 목적도 있지만 가정이 같이 어린아이부터 장년부에까지 어린 아버지 부모님들까지 해서 뭐 주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런 그 가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람 있는 여가 생활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의미 있는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 자신의 어떤 적성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몰랐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의 적성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경험하는 동안에서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이런 어떤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상당한 많이 어떤 많은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지 많은 곳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격려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사회는 이런 것이구나.' 사회를 경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직업에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직업 탐색.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랐는데 다양한 어떤 그런 봉사를 할 때 보니까 '아 내가 이거에 적성에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로 선택의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봉사 활동은 상당히 우리가 필요한적인 측면에서 이뤄갈 수 있다. 그래서 인제 여기는 이제 개인적인 필요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교육적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적인 필요성은 어떤 것이냐? 자,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교육의 장을 학교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역사회까지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봉사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육은 꼭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지역사회, 그래서 지역사회와 같이 어떤 여러 가지 연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지역에 보면 여기에 보면 어떤 뭐 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여기는 사회복지기관과 어떤 사회복지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부모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이라든지 모을 때 가보면 이 학생들이 가가지고 그런 교육기관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가서 그다음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하나씩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한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성인에 갈 때까지도 이런 봉사활동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봉사활동은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봉사활동은 이런 체험을 통한 교육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이 성인 생활을 준비하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은 성인 생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돼요?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지역사회로부터 어떻게 돼요? 고립되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모든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이 학교다. 마을이. 그래서 꼭 학교는 학교의 교육기관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을 자체가 학교라는 거죠. 마을 자체에서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성장해 볼 때 보면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어른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 잘못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야단도 치고 그렇게 막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해서 담배도 피면은 뭐라고 또 저기 꾸중도 하시고. 근데 지금은 그런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그 자녀도 우리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회가 너무나 삭막해져 가고 있고 그런 상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어떻게 보면 자녀를 이제 한 명밖에 안 낳잖아요. 한 명밖에 안 낳으니까 너무 하여튼간에 소중한 자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소중할수록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녀가 소중할수록 자꾸 외부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외부로 돌려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종교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이에 맞춰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뿐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기관에서도 잘 적응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사회에서는 마찬가지죠. 똑같이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로 적응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소중하고 정말 아주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일수록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어떤 여행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외부 학습 이런 어떤 학습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기간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내면서 이런 어떤 수련 활동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하게 된다 그러면 학생이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어떤 그런 지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는 산 경험이 되는 거죠. 이런 산 경험. 그래서 사회의 어떤 유익한 이러한 어떤 성장 성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또 여기는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청소년 기간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적 필요성인데 그러면 사회적 필요성에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사회적 필요성은 어떤 필요성이냐? 자, 지역사회의 문제를 어떤 정부나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에만 의지하고 해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음? 청소년 스스로서 나서서 해결하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어, 그 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어떤 이런 의지에서 해결하는 태도를 이제는 극복하고 어떻게 돼요? 스스로 청소년 스스로 이런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자, 청소년들이 이런 봉사활동 지도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장차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돼요? 담당할 자원 인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성장해 가면서도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봉사활동이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한 어떤 이런 봉사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필요성, 개인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교육적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봉사 활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자원봉사의 특징입니다. 자원봉사만 해도 사실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한 이 자원봉사 이 과목을 가지고 사실 한 학기를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한 테마를 가지고 사실은 이 3시간을 가지고 이게 수업을 한다는 건 사실 어렵지만 그러나 자원봉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봉사의 특징입니다. 자, 청소년 봉사의 특징은 첫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여기에는 자발성은 자유의지가 있고 자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활동하는 개인의 어떤 뭐냐면 자유의지, 자발성 이것들을 어떤 존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모든 사회 구성원의 어떤 자발적 참여가 민주사회의 어떤 중요한 핵심적 전제라고 한다면 이런 자원봉사 활동은 어떻게 돼요?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권리다. 의무일 뿐만 아니라 권리다는 거죠. 자원봉사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의무와 권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자, 다음에는 이제 공공성입니다. 여기는 보편성과 사회성을 얘기하는데, 자, 자원봉사 활동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어떤 이익, 그리고 특정 어떤 사상과 신념, 그리고 종교, 뭐 민족, 목적, 집단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입니다. 이거 모든 사람.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보편적 가치, 이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 이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해서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의 어떤 특징, 이 공공성을 두 번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는 무상성입니다. 무급성과 비영리성. 그래서 자원봉사가 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어떤 보수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 보수나 대가를 어떠면은 이걸 기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남을 도와줌으로써 갖게 되는 어떤 이 정신적인 어떤 보람, 그다음 만족, 그죠? 응? 어떤 그런 이런 거 말고 어떤 면에서 보면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도 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가치적인 인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한 이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보상만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어려워 가지고 사실 부부 간에 다툴 수도 있는데 지내고 나보면 물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가정의 어떤 그런 관계,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는 물질 문제는 다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들어서 모든 것들이 물질이 우선이 되고 있고 사람이 죽어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더 삭막해져 가는 이러한 현상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진국 이게 선진국형으로 가게 되면 인제는 다 보면은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가치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인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봉사라든지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어떤 지역사회에 봉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존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 다음에는 인제 세 번째는 인제 이게 네 번째는 인제 개척성입니다. 개척성은 뭐냐 하면 여기는 사회개발성. 그래서 자 자원봉사가 이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회적 과제나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공공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음?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자원봉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어떤 사회 과제, 정부, 그다음에 공공부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 역할을 어떤 면에서는 이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고. 자, 다음에는 이제 계속성입니다. 지속성.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어떤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어떤 그런 의한 그런 어떤 선행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면 실제로 보면 자원봉사를 우연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갔다 올 수는 있어요. 친구 따라 갔다 올 수는 있습니다. 그죠? 갔다 올 수 있어서 해보니까 정말 너무 가치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어떤 계획적으로 가지고 이런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의도적인 계획을 갖고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행위를 계속성, 지속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특징은 이런 어떤 5가지의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 자원봉사 학습 이론입니다. 자, 자원봉사 학습 이론은 자, 미국에서 이 봉사 이론은 1930년대 이제 두이에서 시작해서 1980년대 콜브에 의해서 이래 이제 발전된 경험적 학습 이론에 이제 기초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학습 이론이 어떻게 발전돼 왔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셔클레이, 그다음에 케톤, 그다음에 콜브 이런 어떤 경험적 학습 이론을 이제는 수정 보완해서 이제는 봉사학습 이론으로 이제는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 자, 학습할 내용을 어떻게 돼요? 직접 수행하면서 습득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는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습득하는 거예요. 습득. 계속적으로 이게 경험적 학습은. 응? 이것을 통해서 개인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제 개인적 어떤 이런 개인적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경험적 학습 이론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수정 보완해서 이제는 봉사 학습 이론을 체계화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봉사 활동은 또 이제 거리와 장소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와 장소는 이 봉사 활동의 어떤 면에서는 이 거리라는 것은 자, 봉사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지면서 단순히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이런 것들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국제적인 봉사 활동까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강범위한 영역에서 이제는 다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는 뭐 우리가 봉사 활동하면 남을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그런 봉사기관에서 어떤 농어촌이 바쁠 때는 뭐 일손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학교 내 어떤 일손을 돕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죠. 처음에는 저희 학교도 보면 학생들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막 그렇게 보니까 학생들을 이제 시간을 땡겨서 이제 주변에 주변의 환경 정리를 하는 거죠. 환경 정리란 뭡니까? 주변에 이제 학생들이 담배꽁초를 막 피우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주워서 시간에 이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적으로 하게 됐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육체적인 이제 육체적 이런 육체적인 헌신, 육체적인 봉사를 통해서 인제는 육체적인 것이 인제는 어떻게 돼요? 정신적 이 가치적인 측면으로 인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봉사는 육체적인 헌신이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인제 이런 정신적이고 이런 그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의사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제는 중요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것에서 특히 우리가 보면 뭐 기아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면에는 굿네이버 그다음에 어떤 난민기구 뭐 유니세프 뭐 어떤 그런 국제 어떤 봉사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국제적인 봉사활동 단체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인제 이 봉사활동은 특히 인제 자원봉사활동은 상당히 인제 중요해서 각 회사에서도 보면 대기업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저기 강원도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봉사활동 이 단체에서 보면은 바로 그냥 뭐 구급 의료 뭐 이런 어떤 단체나 조직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회사 쫓기 입고 나가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빠지면서 회사에는 어떤 손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에 비춰지는 어떤 경제적 효과, 경제 효과,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에서 우리가 인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이런 자원봉사 활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원봉사 활동의 유형과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거 인제 부터 보면 자, 일손 돕기 활동서부터 해서 우리가 기타 활동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일손 돕기는 뭐 일손이 모자라는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 병원, 농어촌 등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이죠. 인제 육체적인 활동. 그다음에 인제 복지시설의 일손 돕기, 공공시설의 일손 돕기, 그다음에 뭐 병원 일손 돕기, 농어촌 일손 돕기, 학교 내 일손 돕기 이런 것들의 일손 돕기 활동을 통해서 이제는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문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위문 활동.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외롭고 힘들게 사는 어떤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문해서 뭐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그런 활동. 뭐 특히 인제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 그것도 장애인, 그다음에 어떤 병역자, 그다음에 부다 이문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위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 캠페인 활동은 어떤 게 되냐? 자,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계도하고 계몽하는 이런 활동을 우리가 또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인제 보면 처음에 인제 뭐 지하철이 생겨 가지고 그 지하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나가서 피켓 들고 뭐 캠페인하고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 이런 어떤 것 활동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공공시설 확립 캠페인, 교통안전, 그다음에 학교 주변의 어떤 정화, 그다음에 환경보전 캠페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선구호 활동, 뭐 병자, 노약자, 빈민, 고아, 난민 이런 것들을 활동을 위한 것, 그다음에 재해구호, 불우이웃 돕기, 국제협력과 난민기구 이런 어떤 구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시설 보존 활동이다. 환경시설 보존 활동. 이것은 자, 자연환경과 어떤 동식물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이나 시설을 깨끗하게 위해서 여기는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활동이고 자, 깨끗한 환경 만들기 그다음에 자연보호, 문화재보호 이런 것들은 어떤 환경시설 요즘에는 특히 이 환경단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통이 그 고속도로를 뚫는다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겠잖아요. 그 환경영향 단체에서 예를 들어 데모를 하고 뭐 하면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이제 지금은 뭐 여기 인제 그 지금 이제 의정부 쪽에서 인제 고향 쪽으로 뚫려지는 아주 그런 그 고향 그다음에 일산으로 뚫려지는 인제 고속도로 이제가 잘 또 여기가 외곽 순환도로가 잘 또 뚫렸잖아요. 근데 그 뚫려지기 전에 이제 저기 국가에서 인제 다 그 계획을 인제 완료하고 인제 진행할 때 보면은 그 암자의 스님이 이 단식을 투쟁하면서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또 지체됐고 그 지체된 거에 따라서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지체에 따른 그 회사의 어떤 그런 그 상당한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또 상당히 환경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거기를 뚫리게 되면 생태계의 어떤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게 돼서 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진행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할 때는 또 엄청난 국가적인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단체라든지 환경 단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지도 활동입니다. 자,
학생들이나 일반들에게 어떤 교과라든지 운동,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급생 지도라든지 학업생 지도, 그다음에 사회복지 아동시설, 교통안전 지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지도 활동을 또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지역사회 개발 활동입니다. 자, 지역 실태 조사와 어떤 지역 문화, 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어떤 재발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실태 조사 활동, 지역사회 가꾸기, 그다음에 지역 홍보 활동, 지역 행사 지원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지역과 연계된 이런 활동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는 것도 자원봉사 활동에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기타는 이제 위에 어떤 7가지 큰 영역을 분류하기 어려운 이제 이런 봉사활동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의 유형 및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처음에는 뭐 일선독해 정신적인 것부터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양한 이런 어떤 봉사활동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한다 그러면 한번 이런 봉사활동의 유형들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봉사활동 장소입니다. 자, 청소년들에게 이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일정한 형태의 어떤 조직과 인력, 설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어떤 시설과 기관,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나 또 산, 강, 그다음에 들 이와 같은 어떤 자연환경, 이런 환경 터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 터전을 대상으로 따라서 이거를 이제 분류해 보면 이제는 여기는 공공시설에서부터 해서 기타 장소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을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기관, 어떤 설비,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공공기관 및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뭐 구청이나 경찰서, 도봉소, 동사무소, 등기소, 소방서, 우체국 쭉 해서 도서관, 국가 지하철, 국철 지하철, 뭐 공설운동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있고요. 자, 문화재는 뭐 고궁이나 왕릉, 박물관, 일반 문화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봉사활동 기관에서 이루어져가는 것도 있고요. 자, 묘지 묘원은 국립묘지, 묘원 등, 위락 휴식시설, 자, 국립공원, 근린공원, 놀이터, 유원지, 시민공원 이런 것들의 어떤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는 아까도 노인정, 노인대학, 뭐 양로원, 보육원, 부녀의 어떤 복지기관, 사회복지단체, 재활원, 장애인 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기관 어떤 시설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기타는 뭐 농어촌이라든지 아파트 어떤 그, 어, 그 자원 활용, 자원 재활용 처리소, 종교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도 있죠. 기타 장소에서는 이제 종교단체에서 통해서도 이루어가는데, 종교단체에서도 무조건 그냥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종교단체에서도 부설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어떤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양로원 뭐 이런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다는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봉사활동하는 어떤 기관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럼 그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에서 이제 19, 뭐 옛날에 먼저는 19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봉사활동을 한 지가 좀 많이 오래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회복지기관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쭉 쌓여서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200시간인가요? 그 시간이 이제 지나면은 뭐 봉사활동 거기에 어떤 그런 카드도 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좀 학교에서 젊었을 때 학생들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좀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봉사활동은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육체적인 것에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이제 전문성, 그다음에 어떤 그런 지역과 관련된 이런 거 이제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군대에 계시니까 이제 군과 관련돼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나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람 접촉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군부대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보면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요즘도 보니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강원도에 화재 진압했을 때 화재 진압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에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군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면 이런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이뤄갈 수 있는 것들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에는 그 시간이 이제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과 관련돼서 그런 누적된 것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또 이뤄갈 수 있는 걸 보니까 군에서도 이런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연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의 어떤 실제다. 그래서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의 어떤 원리를 우리가 한번 이제 지도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 방법에는 우리가 사전 준비, 뭐 활동 지도 관리, 그다음에 평가 및 기록 관리, 뭐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루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첫 번째 이제 사전 준비는 자, 청소년 이 자원봉사자 활용에 여기에는 어떤 동기와 목표 어떤 첫 번째는 동기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적합한 기간 내 업무를 여기에서는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기와 목표도 중요하고 기간 내 업무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세 번째는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되죠.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여기에서는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직원의 이제 직원의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그런 그 자원봉사를 할 것인지 이 동기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또 이 직원들이 학생들 오면 잘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전 준비 활동이 잘 이루어져 갈 때 여기에서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도 잘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활동 관리입니다. 활동 어떤 지도 관리, 감독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자, 활동 지도 관리는 여기서 보면, 자,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소요 인원에게 맞게 이제 첫 번째는 소요 인원에 맞게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모집을 한다든지 너무 적게 모집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든지, 그 다음에 또 어영부영 해가지고 시간만 때우는 이런 봉사활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요 인원을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는 정확하게 여기는 이제 모집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자, 자원봉사자 교육 및 배치입니다. 교육 및 배치. 그 다음에 그래서 교육 및 배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오게 되면 기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배치돼서 이제 부서와 업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소개를 간단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면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소개를 하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활동 지도 및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자, 활동 감독, 지도 감독은 뭐냐면, 자,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시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자원봉사를 하러 갔을 때 그냥 시간과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식의 어떤 자원봉사가 아니라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 그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업무를 어떻게 진행되어 이뤄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시하고, 그다음에 또 질문에 대한 것들은 답변해 줘야 된다. 그리고 자, 자원봉사자 활동에 여기에서는 인정과 감사가 표시 있어야 된다. 인정과 감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해야 된다. 부적절한 행동이 이게 교정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자원봉사자의 어떤 욕구나 동기 충족 이런 것 같은 노력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자원봉사자는 이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욕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기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동기 충족.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뭐 사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정확한 어떤 지시라든지 업무에 대한 지시 어떤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다 그러면 학생들도 없고, 그런다 그러면 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욕구나 동기 요구가 상실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평가 기록 관리 보고다. 자, 이 평가는 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 나일 때는 합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자, 이 자원봉사 활동의 어떤 이런 문제점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 이것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나가기 위해서는 이 합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사전 준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해서 지도 방법까지 와 가지고 끝날 때까지 보면 항상 보면 거기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평가는 합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학생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그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어떤 그런 봉사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막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루어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꼭 해야 되니까 교육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도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그래서 교육 이르게 가서 진행이 됐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돌이켜서 진정한 어떤 봉사로 이뤄갈 수 있게끔 이런 역할들을 또 해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평가를 통해서 합리적 평가가 이루어져 가고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라는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거에 상당히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기록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기록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청소년의 봉사활동 사항은 적절하게 어떻게 돼요? 봉사활동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록하고 관리해야 된다. 근데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어떤 면에서 이런 어떤 평가나 그 다음에 어떤 기록 관리가 없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보면 시간 때우기 이런 어떤 농땡이 치고 이런 뭐 이런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 자원봉사제에 대한 어떤 이런 기록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개인 기록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성명, 그 다음에 어떤 연락처, 그 다음에 활동 내용,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취미는 무엇인지, 특기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업무 분장, 그 다음에 어떤 평가 기록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봉사제에 대한 어떤 개인 기록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모셔와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어떤 보고 기록입니다. 보고 기록. 자, 기간별로 이 자원봉사자의 어떤 수라든지 활동 시간,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의 어떤 내용별 봉사자 수, 그다음에 봉사 시간, 부서별 봉사자 수, 봉사 시간, 그다음에 봉사활동의 직원들의 어떤 근무 시간을 어떤 면에서는 대체한 그런 어떤 효과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록하고 관리하고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어떤 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이런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어떤 뭐 봉사가 인원이 몰린다든지 시간이 집중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만 되면 또 너무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돼 나가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다음에는 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학교의 어떤 특별활동 중심의 지도 방법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런 그 학교의 어떤 특별활동 중심 지도 방법은 자 이 특별활동의 교육 과정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특별활동의 교육 과정 지도 방법에는 여기에서는 자치활동 그 다음에 적응활동 그 다음에 개별활동 개발 봉사활동 그 다음에 행사활동 이런 어떤 5가지 어떤 그런 영역에서 이제 이 그 학교의 영역의 어떤 그런 봉사활동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구체적 어떤 활동 내용은 지역의 어떤 특성과 그 다음에 학교의 실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운영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봉사활동의 주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게 있느냐 아까도 있지만은 일손 돕기, 그 다음에 위문 활동, 그 다음에 캠페인, 그 다음에 자선 구호, 그 다음에 환경, 시설, 보호, 보존, 그 다음에 지도 활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해서 아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봉사 어떤 기간의 거리 이런 게 따져서 우리가 7개인가 8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런 어떤 그런 면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활동은
일손 돕기부터 어떤 지역사회 어떤 개발 이런 것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자,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지도 방법이다. 학교. 그래서 자,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서 이제는 학교에서는 이 봉사활동이 실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어떤 연간 교육의 연간 계획, 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학년 단위라든지 학급 단위, 그룹 단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계획에 의한 이 봉사활동 방법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다양한 어떤 그런 측면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봉사활동의 프로그램, 이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과정은 자, 준비 단계, 아까 이제 준비 단계였는데, 자, 준비 단계는 문제를 인식하고 사전 학습을 하고 실행을 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행 단계는 뭐냐면 자, 봉사활동 대상 기간이나 장소, 그다음에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단계고요.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단계는 어떤 교육적 성과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봉사활동 대상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활동 경과를 기록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또 준수 사항이 있죠. 그래서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학생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학생은 이 프로그램 중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봉사활동 전 영역에 걸쳐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실행 과정에서 이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 대상 기관과의 어떤 충분한 이 업무 협조를 통해서 봉사적으로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봉사 이 활동 대상 기관과의 충분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봉사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지도교사나 그다음에 자원봉사 지도자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받아서 현장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봉사활동 이게 지도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다음 개인 어떤 그런 개인 계획에 의한 어떤 봉사활동 지도 방법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은 자, 개인 계획에 의한 이 봉사활동은 자, 학생 개인이나 그리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어떤 학생 집단 그리고 어떤 그 가족 단위의 어떤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봉사활동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가정과 연계해서 가족 동반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지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개인 계획에 의한 어떤 봉사활동 계획서 그리고 확인서 그다음에 평가서 이런 것들을 어떤 필요한 서식을 학교 차원에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는 개인적인 어떤 봉사활동 통해서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자,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의 어떤 절차라든지 유의사항 이런 어떤 사전 교육을 반드시 여기에서는 실시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 봉사활동의 절차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계획에 의한 이 봉사활동은 가급적 어떻게 돼요? 봉사 관련 기관이라든지 종교단체에서 실시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거죠. 개인이 이렇게 참여할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권장을 해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 계획에 의한 이 봉사활동은 가급적 어떻게 돼요? 심화 과정으로 활동하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봉사활동은 특별히 여러 가지 어떤 가족을 동반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계획서를 통해서 확인서를 띄고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나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뤄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어떻게 돼요? 가급적 이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학교에서는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를 보자라고 보면, 자, 여기에서는 자, 봉사활동을 성격을 고려해서 동일한 봉사활동을 연속적으로 할 것인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할 때는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업무가 익숙하기 때문에 좋은데, 어떤 다양한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고, 자, 학생의 개인적 요인을 고려한 학생 중심의 봉사활동이 되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된다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봉사활동 정신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명상이라든지 어떤 민주시민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시로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봉사활동 통해서 왜 이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지, 봉사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뭔지, 뭐 꾸준한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교육, 어떤, 그래서 보면 모든 것들은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때 보면 이 보면은 교육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교육적 측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속적 교육을 통해서 이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지역사회의 연계, 지역사회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지원받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부모의 어떤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어떤 봉사활동의 유의사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지도자의 어떤 역할과 이제 유의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